자중질환 저희가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 가끔씩 한번 찾아봤더니 같은 편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난리란 뜻입니다. 자, 지도부 구성 싸우고서 좀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 국민의힘 얘기인데, 자, 임재 변호사님 그 전에 국민의힘 상황 얘기하기 전에 자, 칩거 중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목격이 돼서 굉장히 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이제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사진이 포착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 굉장히 편안한 차림으로 자택 앞에 한 햄버거 가게를 통화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사진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택 근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택 근처에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이제 편한 차림을 입고 계시고요. 그리고 운동화가 이제 눈에 띄는데 이때 이 운동화가 선거 유세 기간에 좀 즐겨 신었던 그런 운동화라는 점도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걸음걸이나 이런 체형만 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맞다. 그렇다 이제 뭐 아무리 칩거 생활 중이라고 해도 당연히 산책도 하고 밖도 나다녀야지 또 이런 반응까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강준혜 부위원장님, 저희가 총선 때 정말 매일같이 만났던, 매일같이 봤던 분이라 사람이라서 뭐 제스처, 이렇게 실루엣 보면 맞아 보이네. 어디까지나 일단은 추정 되는 사진인데 맞겠죠? 지금 저 게시물을 올린 분이 본인의 지인이 찍은 사진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얼굴을 보고 눈인사를 한 뒤에 지나가고서는 뒷모습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서영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일단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전당대회 뭐 6월, 7월에 있는 전당대회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인데 일단 조만간 낙선자들하고도 한번 만날 거라고 하고 정치 행보를 그럼 다시 좀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일단 전당대회 연기 요청서를 했었는데 그런 적 한 적 없다까지는 얘기했지만 출마 안 한다는 얘기까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네. 정치하겠다. 그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내공을 있습니다. 쌓고 오겠다. 그렇죠. 내공을 쌓고 오잖아요. 네. 떠나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뭐 어떤 어리석거나 지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운이 안 좋았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 운이 안 좋았다고 저는 보여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소모품으로 다 쓰임을 당하고 따지고 보면 버림받은 어떤 형국이 됐거든요. 108석, 지금 현재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로 봤을 때 108석의 성적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었으면 됐을까라는 평가도 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선거에 대패한 어떤 주 요인인 것처럼 지금 그런 말하자면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면은 전당대회 나온다. 저는 그거는 요원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봤을 때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집고 곳이 없기 때문에 낙선자 만나고 누구 만나고 개인의 일정 부분들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 내공을 쌓아가는 그냥 일정일 뿐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총선 기간에 많이 봤던 모습 포즈인데 유사합니다. 저기 좀 시그니처 포즈라고 해야 될까요? 왼쪽에 좀 허리춤에 팔을 올리고 있는 모습. 맞아 보입니다. 어쨌든 칩거 중이기 때문에 지금 뭐하고 사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고요.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직접 전당대회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나갈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내놓은 건데요. 유 전 의원은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지금 3연패를 했다. 지는데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는 너무 국회에서 보수가 소수가 되는데 만연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대선을 이겼다고 하지만 불과 0.73% 차이로 겨우 이긴 것이고 이제는 정말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힘주어 얘기를 하면서요. 이런 점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당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는 말까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자, 유승민 전 의원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반박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배신자라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 거기에 대해서 그건 탄핵이 잘못됐냐.
만약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45년 구형하고 24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에 들어와가지고 뭐 우리가 용병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지만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판결, 헌재의 결정문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배신이죠. 네, 강전혜 부위원장님. 네. 일단은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요 보수에 들어온 용병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용병이라는 단어가 뭐 칭찬으로 이렇게 필요하니까 들어온 어떤 힘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렇게 국민의힘의 주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유승민 의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엔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의힘 계열에서 계속 있었지만 이제 탈당을 하고 그러면서 신당을 창당을 하고 또 그런 신당에서 대권 주자로서 출마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당시에 홍준표 그 후보와 좀 표를 나눠 갖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뿐만이 아니라 그때 대선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을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모시고 싶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 않았고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과 좀 인연이 있는 몇몇 후보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유세를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빛에 가려서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 보이지 않았는데 네. 총선이 참패가 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참패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지지 않고 나올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오히려 어떤 총선 참패에 있어서의 책임에서 좀 자유로운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당대회를 나오겠다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에 들어온 용병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어떤 전략적인 표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주목하느냐? 아무래도 여론조사 네. 뭐 분위기도 그렇지만 여론조사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표로 한번 저희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보면은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유승민 전 의원이 꼽혔고요.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뒤를 쫓고 있는 형국. 소영주 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뭐 직후까지도 굉장히 좀 높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역전된 상황. 어떤 현상 때문일까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게 이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당원들만 따졌을 때는 또 이게 좀 정세혁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국민 여론 자체는 국민이 완전히 바뀌어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민심은 이게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좀 건강한 정당으로 따지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을 전체의 어떤 적합도 1위로 뽑는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민심과 당심이 괴리돼 있다는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또 지지층에서는 또 완전히 또 앞서 완전히 있습니다. 그 한동훈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하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과 민심의 괴리가 아주 극명하다. 근데 이 정당이 특히 이제 보수 정당 그동안 이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렇게 쭉 왔던 이 보수 정부 지금 국민의힘 자체는요. 오랫동안 본인들의 어떤 당원에서 어떤 좀 지경을 넓혀왔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으로 쭉 확장해 가면서 정당으로서의 어떤 전국 정당의 위상을 하다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국민의힘은요. 다시 안으로 쫄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말하자면 영남 자매년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좀 이런 부분을 탈피하지 않으면 향후의 재집권이라든지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라는 신호를 국민들이 주는 것인데 저는 지금 보면은 뭐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치른다 하면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들어올 어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지금 뭐 좀 순수하게 보수의 재건을 고민하시는데 그게 가당키 나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은 살 수 있는 어떤 뭐 기회가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단호하게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뭐 전당대회까지 간다고 하면 누가 당선될 것이냐, 또 어떤 당선되면 어떤 룰로 할 것이냐, 뭐 당심을 100% 반영하느냐, 국민 의견을 좀 몇 %도 반영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계속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